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 국제결혼과 혼전 순결의 관련성 영상의 댓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커뮤니티를 보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전 남친 중첩론, 럴커 중첩론 이런 의견이 있던데 저는 요 앞쪽 게 더 마음에 듭니다. 전 남친 중첩론.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 경향성이 별로 없어요. 제가 봐도. 남자는 연애 경험이 많더라도 현재 여자친구랑 아니면 와이프랑 그 이전 여자친구랑 파트너랑 비교를 많이 안 하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자들 같은 경우는 비교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 남친의 키, 전전 남친의 재력, 전전 남친의 스윗함, 전전전 남친의 밤의 능력, 전전전 남친은 무슨 선물을 해줬고, 전전 남친은 데이트할 때 어떻게 해주고 등등등 계속 비교를 해요. 그래서 실제 연구를 해봐도 연애 경험이 많을수록 여자들은 과거 연애 상대와 현재 파트너를 비교하기 때문에 결혼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연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결혼 생활에 있어가지고 배우자에게도 헌신하는 경향이 낮은 우려마저도 있다고 합니다. 미국 덴버 대학 연구팀 결과고.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결혼은 멋모를 때 해라. 과거 어르신들이 이야기 많이 했어요. 저도 과거에는 사실 이 이야기를 수용을 못했다고 해야 되나?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저도 사실 이거는 캐션 마크였어요. 캐션 마크. 근데 이제 저도 이런 유형의 컨텐츠를 다루고 또 여러 가지 데이터, 보고서 이런 걸 보니까 과거의 어르신들이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멋모를 때 하는 게 낫다. 왜? 너무 늦은 나이에 많은 걸 알게 될 때가 뭐예요? 연애 경험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전 남친들이 중첩된다는 거를 우리 조상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네이트 판에도 한번 이런 글이 올라왔네요. 오늘의 판에 올라왔던 글인데 제목,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연애 많이 하라고 하잖아. 이런 제목입니다. 글 내용을 보면, 그런데 이상한 기분이다. 전에는 아무것도 몰랐던 내가 어느샌가 연애를 몇 번 해가면서 하나하나 연애 조건이라는 태그가 자꾸 생기더라. 전 남친의 키, 전전 남친의 근육적 몸매 등등 계속 이제 따지는 거죠. 이게 좋은 사람을 만나는 방법인가? 나는 그냥 행복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분 말씀이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실제로 했잖아요. 지금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남자 잘 만나려고 하면 남자 많이 사귀어봐야 남자 보는 눈이 생긴다라고 하지만 이 글쓴이 말씀처럼 연애 조건이 계속 플러스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여자들을 관찰하다 보면 오히려 20대 초반 이럴 때는 보면 별로 안 따져요. 사랑의 감정만 중시하죠. 그런데 20대 후반부터 30 넘어가면서부터 확실히 조건이 계속 더해지죠. 계속 늘어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줄어야 돼. 이자들은 25 지나서는. 그런데 계속 증가해요. 그리고 어디쯤 가면 이게 멈추냐? 한 35대까지는 계속 플러스. 35 이제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한 개씩 이제 빼더라고요. 조금 빠른 여자들은 33. 거의 33까지는 조건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비자발적 비혼으로 가는 그런 현상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연애를 많이 하라는 말은 제가 볼 때 이거는 거짓이다. 참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미국에는, 다른 나라는 그런 연구가 별로 없는데 미국은 이런 연구 되게 많아요. 찾아보시면. 저도 많이 소개시켜드렸는데 아마 5개 정도 제가 소개한 것 같은데 미국 자료들은 거의 다 똑같은 방향을 가리켜요. 가급적이면 연애 경험이 적은 게 좋고, 혼전 파트너 수도 적은 게 좋고, 나이도 가급적이면 20대 초중반에 결혼하는 게 좋고, 다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혼율, 만족도, 헌신도 등등등. 네, 하여튼 그렇고요. 자, 댓글 보겠습니다. 혼전 순결한 베트남 아내와 살고 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내가 아내에게 첫 남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른 남자와 사귀어 본 적이 없으니 당연히 다른 남자와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10년 동안 살면서 아내 말고 다른 여자가 눈에 안 들어옵니다. 행복하게 살고 계신가 보네요. 아무런 문제가 없나 봅니다. 10년 동안 다른 여자 눈에도 안 들어왔다. 행복한 결혼생활 하시는가 보네요. 그리고 육체적인 순결한 만큼 정신적으로도 순결하기 때문에 아내에 대한 신뢰가 생깁니다. 살아가면서 이것이 서로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살아보면 압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전생에 나라를 구하신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혼전 순결 여자 찾는 건 사막에서 바늘 찾기랑 똑같다고 봐서 나중에 국결하든지 혼자 사든지 할랍니다. 아내가 과거의 경험이 많을수록 결혼 생활이 불행하다는 거는 증명이 되었고 저는 경험도 없고 없어도 안 가봤는데 이 정도면 따질 자격은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를 한번 보시죠. 저는 이거 보면서 조금 많이 놀랐는데 한 기독교 신문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올해 6월 기사고요. 제목이 목사님, 아무도 안 지키는 혼전 순결 왜 지켜야 하나요? 이게 제목이에요. 이게 사인이 어떻게 되냐고 하면 크리스천인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친구들하고 혼전 순결과 관련되어서 좀 이야기를 나눴나 봐요. 그러다가 이 여학생 말고 친구 중에 여학생이 기독교는 너무 이기적인 종교다. 도대체 왜 혼전 순결을 지켜야 하는지 이유를 말해보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학생은 말을 해주고 싶지만 자신도 그 이유를 몰라가지고 답변을 못한 거예요. 답변을 못하고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무도 안 지키는 혼전 순결 왜 지켜야 하나요? 크리스천이라면. 이런 내용이에요. 아무도 안 지키는 혼전 순결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질문이랍니다. 참 시대 많이 변했네요. 저도 좀 옛날 사람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즘 뭐 고등학생 분위기를 제가 잘 알 수는 없잖아요. 나이 차이가 꽤 있으니까. 이걸 보면서 요즘 젊은 여학생들도 혼전 순결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터부시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지키는 혼전 순결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한국에도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워낙 드무니까 뭐 사막에서 판을 찾는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셨는데 그만큼 힘들다 보니까 차라리 국제결혼 쪽으로 해가지고 어린 여자를 만나는 것도 괜찮으신 것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보니까 나이가 좀 젊으신 분인 것 같은데, 그리고 본인 또한 경험 없고 없어도 안 가봤다고 하시니까 충분히 자격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혼전 순결이라고 해서 꼭 성적인 순결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남자 경험 많은 여자한테 남자가 큰맘 먹고 뭐를 해줘도 큰 강흥도 없어 하고,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예전에 만났던 남자하고 비교하고, 이런 상태면 남자 쪽에서 굉장히 빨리 식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것도 전 남친 중첩이죠. 전 남자친구는 뭐 예를 들어서 데이트할 때 어떻게 했었고, 뭐 예를 들어서 기념일 때 어떻게 했었고, 뭐 백을 사줬고 뭐 했고 막 그런 식으로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전 남친을 중첩을 시키는 거죠. 남자들은 사실 이런 경향이 별로 없잖아요. 여자들은 이상하게, 아니 과거는 과거잖아. 아니 여자들의 과거는 묻지 말라면서 본인들 스스로 과거의 남자친구를 막 소환을 시켜요. 여자의 과거는 묻지 말라면서 본인들 유리할 때는 또 전남친 끄집어 올라와. 너무 뷔페식 아닙니까?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음 댓글 한번 보면, 혼전 순결한 내 백인 여자친구, 지난주에 조그만 가방이 필요하다고 해서 유니클로에서 3만원짜리 가방을 사주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진짜 국결하세요. 정말 다릅니다. 경험해봐야 압니다. 라고 하셨어요. 국제결혼 하신 분들 중에 뭐 정확한 비율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느끼기에는 10명 중에 8, 9명은
결혼할 거면 국제결혼 괜찮다라고 추천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안 좋게 되신 케이스 분들은 반대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신중해야 된다. 그런 의견도 있는데 반대보다는 찬성이 많은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전체적인 통계로 보면. 그런데 이제 국내 결혼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뭐 선배들 그리고 뭐 친척 어른들 이런 분들이 이런 말 많이 하죠.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래도 결혼을 하는 게 안 낫겠냐 이런 식으로 기결이 되잖아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니에요. 아니 국제결혼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국제결혼 추천한다고 하는데 국내 결혼에 대해서 국내 결혼한 사람은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이러고 자빠졌어요. 이 반응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느 쪽을 선택하시는 것이 합리적인가? 아마 이 반응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